안녕하세요. 8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코시 정리인데요. 이놈의 코시는 사방팔방에 이름이 많죠. 유명하신 수학자라서. 네. 근데 이거 먼저 정의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갑자기 왜 하는지 몰라도 뭐 나중에 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저를 믿고 잠깐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이거를 단순 연결 영역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복소평면의 영역 D를 생각을 하는데, 영역이면 뭐라 그랬죠? 열린 집합이면서 연결 집합이면 영역이라고 했는데, 연결 집합이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비연결, 붙어 있으면 연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2장에 보면 연결 집합이 뭔지 나와 있는데, 그냥 연결 집합은 그런 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비연결, 붙어 있으면 연결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막 U하고 V가 나오고 막 그랬었더라.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소평면 D를 그래서 지금 연결된 영역인데, 연결된 영역이란다. 연결된 집합인데, 그거를 단순 연결이냐 다중 연결이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복소평면에 D에 속하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 연결 영역이 뭔지. 연결 영역이라고 한다. 단순 연결이 아니면 다중 연결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요. 지금 빗금친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얘네들은 두 개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두 개가 떨어져 있다는 거를 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한쪽을 포함하는 U가 있고 반대쪽을 포함하는 V가 있는데, U하고 V하고는 교집합이 없이 만들 수 있고, U하고 D하고는 이렇게 되면 아예 영역 자체가 아닌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 경계를 이렇게 점점점으로 찍는 거는 열린 집합이어야 돼서, 지금 영역이 지금 표시를 할 때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싶어서 지금 점점점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된 애들은 이런 것도 영역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근데 그럼 보시면 이런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패곡선을, 단순 패곡선을 그린다고 하면, 단순 패곡선은 뭐였어요? 일단 패곡선은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패곡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단순 패곡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이 점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가고 나중에 한 번 더 지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1대1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동그라미 모양 아니면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요렇게 되더라도 이런 건 단순 패곡선인데요. 그러면 요런 영역에서 내가 단순 패곡선을 여기다 안에다 그리면 단순 패곡선을 그리면 그러면은 그 영역 그 단순 패곡선 안에는 단순 패곡선을 그리면 그게 안과 밖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는 P의 지금 제가 이거 지우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이를 보시면 이 빗금친 영역에는 전부 다 D의 원소만 있죠. D의 점만 있죠. D의 점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걸 그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데 만약에 얘는 이렇게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점을 빠진 거, 뭐 B0, 1 하고 원점을 뺀 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뭐 단순 패곡선을 얘도 그려봅시다. 단순 패곡선을 그려봤더니 하나를 그려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그렸어요. 그럼 얘는 영역 이 단순 패곡선 안쪽 빗금친 영역을 생각해 보면 다 D의 원소가 되죠. 그쵸? 근데 이런 거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단순 패곡선을 그렸다고 하면 그 내부에 D의 점인 게 아닌 게 하나 들었죠. 여기 원점은 빠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얘는 단순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D의 점이 아닌 게 있음. 그러면 요거는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님. 그래서 이런 거를 다중 연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중 연결 영역은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영역에. 그러니까 뭐 이런 왼쪽 요게 단순 연결 영역. 제가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뭐 이런 거 내부라고 하면 이런 거는 단순 연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는 빠졌어요. 여기만 생각해요. 그럼 이런 거는 다중 연결. 그림을 봤을 때 구멍 뚫렸으면 다중 연결, 안 뚫렸으면 단순 연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단순 패곡선도 뭐 그 내부에 그렸더니 다 내부에 D의 점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한다. 뭐, 정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거. 그렇고 그 다음 정의가 또 있는데요. 얘는 영역 D에 영역 그러면 D가 있으면 얘는 아까 위에처럼 영역 D가 이렇게 있으면 경계는 어디예요? 경계는 여기예요. 그쵸? 경계에 C를 우리는
요런 기호로 씁니다. 뒤에 껍데기를 이거를 따라 움직일 때 영역 D가 항상 왼쪽에 놓여 있으면 경계 C가 양의 방향을 갖는다고 한다. 그 아닌 경우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양이 아니면 아닌 방향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3D로 그릴 수가 없어서 잠깐 그러면 이거를 마치 이렇게 놓고 영역을 이렇게 좀 놨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 방향이 아닙니다요. 여기에 서서 그러면 이쪽 요렇게 움직이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이 와 얼굴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의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오른손이죠, 이 사람의. 근데 영역이 이 사람의 그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쪽 방향 우리 지금 화살표 제가 그리는 이쪽 방향으로 걸어온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걸으면 영역이 오른쪽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으면 영역이 오른쪽에 있음. 그래서 이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영역이 뭔가가 있는데 이 점에 서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람 뒷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굳이 뒷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가 긴 사람처럼 이렇게 팔을 했다고 치면요. 제가 그려놓고 그림이 너무 거지 같아서 약간 말을 잃었고요. 예, 뒷모습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그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로부터 멀어진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오른손은 영역 밖에 있고 왼손이 영역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걸어가면 영역이 왼쪽에 있음.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가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의 방향은 이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밖에 없기 때문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밖에 제3의 방향이 없죠. 제3의 방향은 이 경계를 따라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경계 밖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보면 반시계 방향이
이런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아까 단순 연결 말고 다중 연결 영역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또 하고 가운데 이렇게 뚫린 영역을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바깥쪽 이 경계가 얘는 여기 하나 또 있고 안쪽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쪽 경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 똑같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위에 거랑 비슷한 논리로 그렇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제가 그려보면,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서 상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여기 서서, 사람이 또 여기 서서, 그럼 이 점이 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섰는데 이게 영역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앞을 보고 걸어와야지 왼쪽에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경계에서는 이렇게 돌아야 양의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영역이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뚫렸어요.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 안쪽에서는 이거 오른쪽 거 무시하시고 왼쪽 것만 보시면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경계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정말 앞을 보고 걸어간다, 뒤를 보고 걸어갈 수는 없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가면 오른손이 영역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가 그러면은 실수부를 u라고 쓰고 허수부를 v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경로 C에서 연속이고 C의 매개 방정식이 xt 더하기 iyt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그리고 뭐 t의 범위가 주어지겠죠. a부터 b까지. 그런다고 하면 C 위에서의 f의 적분은 아시다시피 C 위에서 u xt yt 대입하고, 이거 너무 일찍 했나? 정의는 f의 zt를 집어넣고 z't를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오 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a부터 b까지 바꾸고 u xt yt 더하기 i v xt yt 괄호하고 z'은 x' t 더하기
I y 프라임 t dt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정말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a부터 b까지 u 귀찮으니까 이거 빼놓고 쓰면요, u하고 x 프라임 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더하기 i v x 프라임 있을 거고, 더하기 u i y 프라임 있을 거고, 빼기 v y 프라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dt. 그럼 실수부 허수부 나눠 보시면 a부터 b까지 하고 u x 프라임 더 빼기 vy 프라임, 얘하고죠, 빼기 vy 프라임 이렇게 하고 dt 더하기 i a부터 b까지 vx 프라임 더하기 uy 프라임 괄호하고 dt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잠깐 다시 보시면 a부터 b까지 u x 프라임 dt 이런 거는 다 써놓고 보시면 뭐냐면 xt yt 하고 x 프라임 t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 xt yt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c라는 곡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 u라는 함수를 이 기호는 뭐라고 쓰면 좋겠냐, dx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럼 뒤에 있는 이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v y 프라임 dt 얘는 곡선 위에서 v라는 함수를 dy 이렇게 적분한 거다. 네. 그러면 이런 기호를, 이거를 우리가 선적분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학기 때 고급 해석학 하시면서 또 이런 거를 고급 해석학 7장 정도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기호를 사용하면 우리는 곡선 C 위에서 u dx 마이너스 v dy 더하기 i, 곡선 C 위에서 v dx 더하기 u d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런데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린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R2에서 R라는 영역을 단순 연결이고 닫힌, 그러면은 영역이 더 이상 아니죠.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가 p xy q xy 이렇게 있어서 얘가 R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고 R의 경계 C가 경로이면 p dx 더하기 q dy, 방금 이거는 p와 q의 선적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가 그러면은 지금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q를 x로 편미분한 거, q를 y로 편미분한 게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Q를 X로 편미분한 거 빼기 P를 Y로 편미분한 거를 영역에서 적분을 한 거가 두 개가 같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 정리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러분 정리에 이름 붙어 있으면은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증명할 코시 정리 5.2의 제목이 코시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증명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증명은 우리가 2학기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내용의 의미를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1학년 때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거는 잘못 썼어요. A부터 F가 F의 미분이면 그죠? 도함수이면 그러면 F 함수를 적분을 A부터 B까지 하면 이거는 FB 빼기 FA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얘를 잠깐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뭔가 도함수를 적분을 한 거하고 원래 함수를 이거는 B하고 A니까 적분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적분 구간에 도함수의 적분이 우변이고 좌변은 함수의 값이고 그런 거죠. 근데 위쪽을 보시면 얘도 PQ를 왼쪽은 좌변은 PQ의 경계에서의 값. 지금 C가 경계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PQ의 도함수를 이중적분한 거.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서의 메인 아이디어. 뭔가 도함수를 다시 적분을 했더니 경계에서의 값하고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게 그린 정리에서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뭔가 PQ를 도함수를 해서 다시 이중적분을 했더니 PQ의 경계에서의 값하고 뭔가 상관이 있더라.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고급 해석학에서 이런 것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변수 함수에서 PQ가 지금 이변수 함수죠. 이변수 함수에서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어떤 확장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증명은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고요. 그냥 그 다음 이거는 지금 그 다음 정리 코시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코시 정리를 스테이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수함수가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도 함수를 가지면 D에 포함 는 임의의 패곡선 C에서 C 위에서 F를 적분을 하면 0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복수함수를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D에서 해석적이다. 그리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연속인 도함수를 가진다는 게 해석적인 것보다 좀 더 센 겁니다. 그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해석적이다 였으니까 그러면 D에 속하는 임의의 패곡선에서 적분을 했더니 빵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볼 텐데 해석적인 함수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무조건 패곡선에서 빵이다. 적분하면 빵이다. 처음 봤을 땐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우신가요? 전 이거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복수함수 fz를 실수부 허수부로 또 나눠서 씁시다. xy 더하기 iv xy로 놓으면 그러면 얘는 이거는 뭐다? u를 x로 미분 더하기 i v를 x로 미분 요걸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i 붙이고 u를 y로 미분 더하기 i v를 y로 미분 이게 해석적이면 이렇게 된다. 우리 이거 몇 장에서 했었더라. 그것도 까먹었는데 하여간 이전에 했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이거 R세타인 경우엔 또 다르고 XY인 경우엔 이렇게 한다. 해석적이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 증명 길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게 다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F'Z가 연속이니까요. 수를 갖는다고 했으므로 얘네들이 다 연속입니다. 빼진 거 없죠? 네. 그리고 임의의 패곡선 C에서 라고 했는데 C를 단순 패곡선이라고 왜 단순 패곡선이라고 해도 될까요? 얘네들은 만약에 단순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요거 위에서 한 번, 요거 위에서 한 번, 요거 위에서 한 번, 요거 위에서 한 번 다 더 해봤자 빵이네.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단순 패곡선 위에서만 그냥 하자. 네. 그러면은 곡선 위에서 f, z, d, z는 아까 곡선 위에서 u, dx 빼기 v
dy 더하기 i 까먹었다. c 어디 갔어? 이거죠? v dx 더하기 u dy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림 정리를 적용하면 그러면 요게 p 마이너스 v가 q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c가 단순 패곡선이면 뭔가 그냥 c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영역 위에서 영역이 지금 단순 연결 영역이니까 이게 D 영역이고 여기에 이런 C가 요 속에 영역 안에 단순 패곡선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R 위에서 마이너스 V를 X로 미분을 하고 빼기 U를 Y로 미분을 한 거 이고 더하기 얘는 뒤에 거를 보시면 영역을 지금 뒤에 있는 거 U를 X로 미분을 하고 빼기 앞에 있는 이 V를 Y로 미분을 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얘는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빵이 된다. 증명 끝입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의 대부분은 그림 정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림 정리의 증명은 여기서도 특별한 경우의 증명만 나와 있어서 그냥 증명보다는 정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따름 정리인데요. 복수함수 fz가 단순 연결 영역 똑같아요. 지금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 근데 C1하고 C2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경우이면 그러면 시점 있고 종점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어요. 네. 이게 C1이고 이게 C2 이런 뜻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만약에 C1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 다음에는 C1으로 가고 C2를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C2로 가면 그러면 단순 패곡선이 되죠. 패곡선 시점과 종점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근데 패곡선에서 적분하면 그러니까 C1하고 마이너스 C2 해서 F를 적분을 하시면 이거는
0인데 근데 이건 아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C1으로 간 거 그리고 그 두 개로 나눠서 구간을 나누듯이 적분 구간 나누듯이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고 아까 뭐랬어요? 역방향으로 가면 적분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어요. C1 FZ DZ 빼기 C2 그래서 적분한 거에 부호만 반대로 그러면 처음하고 끝만 보세요. C1에서 적분한 거 빼기 C2에서 적분한 거 했더니 0이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함수를 적분을 하면 시점과 종점이 같기만 하면 얘는 적분값이 같다. 경로에 무관하다. 그죠? 얘가 중간에 어느 점을 지나서 가는지는 얘가 상관을 하지를 않죠. 이 경우에는 양 끝점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에서만 딱 정해져 있으면 이런 해석적인 함수의 적분값은 정해진다. 신기하죠, 이것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정리는 함수 FZ가 다중 연결 영역과 그 경계 C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C, FZ, GZ는 0이다. 그리고 그러면 다중 연결 영역은 아까 뭘 했나요? 연결 영역인데 구멍 뚫린 거. 그러니까 다중 연결 영역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얘는 경계가 지금 양의 방향이 두 개나 있으니까요. 하나 여기서 바깥쪽에서는 경계의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 했고 안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적분을 하면 0이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다중 연결 영역이면 구멍이 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증명은 하나 있는 거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증명은 구멍 한 개 있는 것만 이거를 잘 보시면 얘는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금 위에서 증명한 거는 뭐예요? 단순 연결 영역일 때만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단순 연결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D에 속하는 임의의 폐곡선 C에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중연결 영역하고 그 경계에서 다 해석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석적인 영역은 얘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단순 연결 영역 B에서 해석적이라고 했는데 D는 지금 좀 더 크게 그린 요거하고 요거를 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제가 이 점에서 출발을 해서 양의 방향으로 돌게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 안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나와요. 제가 지금 아래로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돌아서 똑같은 선분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거냐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돈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돌려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살짝 떼놓고 했는데 실제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곡선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C1으로 갔다가 선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했다가 제가 C1, C2를 안 썼나요? 바깥쪽이 C1, 안쪽이 C2. 1. C1으로 한 바퀴 돌고 2. 선분 이렇게 가고 3. C2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선분을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돌면 그러면은 이렇게 1, 2, 3, 4로 둘러싸인 영역은 그럼 어디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선분 있는 쪽은 이게 경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것까지는 없거든요. 네. 노란 데가 지금 둘러싸인 영역이 됩니다. 근데 노란색 빗금친 저 영역은 여기서는 얘는 단순 연결 영역이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까는 이렇게 구멍 뚫린 데서 요렇게 구멍 뚫린 영역에서
구멍 뚫린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닫힌 곡선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것은 이런 경우랑 다른 게 뭐냐면 영역이 이렇게 생긴 거라 우리가 요런 곡선은 그릴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선분 부분에 빠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영역에 포함되는 곡선이 아니에요. 여기 영역에 포함되는 단순 폐곡선은 요런 거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빗금친 영역은 단순 연결 영역이다. 그러니까 위에 코시 정리에 의해서 지금 1, 2, 3, 4 이 다 한 바퀴 돈 이 곡선 위에서의 FZ를 적분을 하면 0, 2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꺾인 곡선들 위에서 각각 적분을 한 거는 각각 적분을 해서 1 위에서 2 위에서 3 위에서 적분한 거 더하기 4 위에서 적분한 거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3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선분 똑같은 선분위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의 차이죠. 근데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선분 위에서의 적분인데 방향만 바뀌었죠. 그러면은 2번 적분은 4번 적분하고 뭔 차이? 부호만 반대. 그래서 얘랑은 크기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니까 더하면 빵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1번 위에서의 FZ, DZ 더하기 2번 위에서의 FZ가 아니라 3번. 뭔 소리 하는겨. 3번 위에서의 FZ, DZ 한 개 0이다. 근데 아까 1번이 뭐였어요? C1. 3번이 C2. 그래서 C1, C2 위에서 적분한 게 더하면 빵이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 C1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C2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이게 이렇게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뭐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거나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단순 연결 영역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영역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야만 영역을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란색이 내 왼쪽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항상 동시에 경계의 양의 방향이거나 경계의 음의 방향이거나 하면은 적분하면 0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다중연결 영역은 지금 적분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이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